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9차 원내대책을 하게 되는데요. 제1기 원내대표단의 이제 원내대책회의는 오늘로서 끝이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수고했다는 의미로 좀 박수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9차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원내대책회의 39차인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부터 저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부터 발언을 하고 오늘 발언자들 발언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마무리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원내대책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하고 함께하는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 정책조정회의가 한 번 더 있기는 합니다. 우리 원내대표단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큰 위협을 달성한 원내대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도한 권력을 파면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승리로 이끌어낸 것은 우리 원내대표단이 22대 국회에서 앞장서 싸워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이 정말 절실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이 예측하듯이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 편성은 우리 경제 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합니다. 올 초 2월에 우리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추경 편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대선 직전에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되었지만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적어도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추경의 규모 못지않게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의 효과적인 사업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처럼 취약계층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4대 민생 회복 패키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 화폐 할인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1차 추경 때 일부 사업이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 산업 위기 지역을 지원할 예산도 꼭 포함돼야 합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니까 양당의 공통 공약만 200여 건에 이릅니다. 이 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사안은 8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AI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농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인 정책 공약들입니다. 또 그중에는 저희 민주당보다도 더 전향적인 그런 공약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자거나 납품대금의 연동 대상을 에너지에 더해서 운송비용, 용수비용까지 확대하자는 것 등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 공약들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내수도 회복이 요원하다고 했던 김문수 후보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 민생 경제가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십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에 양당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총선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AI 법이라든지 예금자 보호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하면서 일정한 성과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서 실효적인 협의 테이블은 지속합시다. 국민의힘의 새롭게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의 공통분모를 찾아봅시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정책 공약부터 신속히 실천해야 국민의힘도 잃어버린 국민의 신임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정 예결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입니다.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우리는 헌정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기업 사태, 14일 탄핵소추,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변곡점을 지나 마침내 6월 4일 위대한 국민의 손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민 주권 승리의 대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비정상 권력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돌아와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쓰러졌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재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은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쓰여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영,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부동의 전략으로 사실상 차단되었고, 감세 정책은 국민적 논의 없이 밀어붙여 복지 축소를 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정권을 넘겨받은 2022년 실제 국세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약 52조 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출발했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4천억 원, 지난해 30조 8천억 원 등
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기금 돌려막기, 지방 교부금 삭감 등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권력기관이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최근 드러난 대수영장 설치 의혹 등에 나타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한 처리 등 윤석열 정부의 그 모든 형태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심의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감시를 배제한 전형적인 권력 오남용이었습니다. 단순한 행정적 실패가 아니라 세금을 국민의 손에서 빼앗은 구조적 전횡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 1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재정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전횡에 맞서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만으로 심의한 예결안을 의결했고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예결위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첫 사례를 기록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비록 지난 5월 29일로 예결위 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쳤지만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겁으로 자동 부의되던 예산안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자동 부의제를 폐지해 예산 심의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탄생한 이 제도는 선진화가 아닌 예산심의 태보화법이었습니다. 둘째,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제한하여 적어도 세부 사업의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가 증액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비는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만들며 세수 오차가 커지면 추경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법. 넷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기재부가 마음대로 지방교부금을 미교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세금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완성을 이룩할 때입니다. 민생을 위해 재정주권을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있어서 발언하시고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60 민주항쟁 제38주년입니다. 1987년 우리 국민은 전두환 군사 정권의 독재 연장 음모에 맞서 싸웠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냈습니다. 38년 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의 정신은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며 내란 수계를 파면하고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대한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오는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듬직하고 유능한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없는 만큼 국민의 힘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이르면 오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의 3대 특검법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아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기호 1번 김병기 후보, 기호 2번 서영교 후보의 불꽃 튀는 토론회를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잘하기 경쟁에 나서는 두 후보님들의 토론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대한 국민과 언제나 함께할 공동 운명체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이석을 하시겠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정책수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